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작년에 이집트 이혼을 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혼녀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말이에요. 자식도 다 키워서 대학에 보내놓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안정된 상황이라 앞으로는 우리 부부가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인생이 생각처럼 쉽지 않네요. 제 이혼 사유는 주변에 흔히 있는 배우자의 외도나 고부간의 갈등은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염치 없는 제 남편 때문이었죠. 제 남편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오로지 자기 능력으로 대까지 간. 저는 전 히들마라는 개천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개천에서 용인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으니 제 남편이 막잘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 남편은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입학은 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의대 등록금이 엄청나죠. 장학금을 받는다 해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수천만 원을 초과해요. 본가 수업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찬 시기에 제 남편은 과를 3개나 뛰며 대학을 다녀야 했어요. 그럼에도 늘 등록금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죠. 본가에 있었다면 끼니는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시골 깡촌에 있던 탓에 식사조차 여의치 않았어요. 그러한 남편에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당시 엄마는 대학과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일반 식당보다 가격은 저렴하고 양은 푸짐하여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에 손님들 대부분은 근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남편은 몇천 원 안 되는 밥값도 부담스러워했는데 그래서 남편은 하루 중 유일한 한 끼를 우리 엄마 식당에서 해결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남편을 위해 다른 손님들 몰래 주먹밥을 따로 챙겨주고 입이 심심할 때 누룽지도 튀겨주었습니다. 서울에서 아는 사람 없이 각박한 생활을 하던 남편은 따뜻한 보살핌을 받게 된 것이었고 엄마에게 감사하며 예에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인연을 통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죠. 남편이 본가 시절 등록금을 못 내서 학업을 중단하려고 했을 때 엄마는 사비까지 털어내어 남편의 학비를 대주었어요.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잘 자란다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면 그만이라며 그 큰 돈을 선뜻 내놓는 모습을 보니 제 엄마가 정말 멋있었어요. 남편이 인턴을 마치자마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댁에서 우리의 결혼에 반대하지 않은 건 모두 엄마가 남편 뒷바라지를 해줬기 때문이었어요. 길게 생각해도 그게 없다면 결혼 얘기도 못 나누었을 거예요. 우리 시부모님은 자녀 공부에 큰 도움은 못 되셨지만 자부심 하나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었어요. 형편이 어려워서인지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잘난 아들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일상적으로 바쁘셨어요. 남편 대신 시어머니 집을 다니며 총명하게 뛰어다녔던 나는 신혼 때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신혼집을 하나 마련해주지 못한 것은 사죄이지만 내가 우리 집을 너무 경시하면 안 돼. 우리 처지가 이래서 내가 우리 아들과 결혼하여 의리어미의 입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조금만 나아졌어도 이 정도 결혼은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너는 나에게 고맙다고 해야 해.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논리인지 모르겠겠지만 아버지는 제게 아쉽다는 말을 하시기 전에 이 말부터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잘난 아들에게 받아낸 대가를 의식하는 듯이 생활비, 병원비, 남편, 형제들, 자녀 학비, 결혼 비용까지 철저히 챙겨주셨습니다. 받는 데는 세심하게 챙기시면서도 고맙다는 말은 안 켰습니다. 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맡긴 것을 찾아가는 듯하면서도 그렇게 당당했죠. 오히려 제 남편이 학비와 생활비까지 다 주셨던 우리 엄마는 혹시 사위로 인해 깎이지 않을까 두려워서 병원에 가지 않고 남편이 있는 근처 대학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을 다니셨어요. 예, 제 처지가 이러한데 괜히 병원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일까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다른 병원에 가려고 해요. 엄마 사위가 이 병원 의사인데 왜 다른 병원에 가실까요? 게다가 아픈 사람이든 사람 차림이든 상관이 없는데요. 예약을 잡아달라고 전화할 테니까 함께 병원에 가실래요? 아니요. 잘난 체 하는 내 사위가 남들에게 미치지 않아야 하니까요. 장모와 함께 가서 이렇게 떠들면 사위 얼굴에 물감칠이 될 것 같아서요. 그냥 택시를 타고 강 건너에 위치한 다른 병원에 갈 거니까 너는 가게를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픈 다리를 보다도 남편의 체면이 중요한 엄마는 남편이 대학병원에 있는 동안 한 번도 그 병원을 찾지 않았어요. 그와는 반대로 우리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남편이 전공의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마치 병원장인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남편들의 병원에 가셨던 덕분에 나도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종합검진 좀 받아보자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좋은 병원이라서 시설도 최고로 좋을 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번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히 검사를 받게끔 며느리야 내가 병원에 잘 설명해주길 바래. 전문의 시험도 아니고 지금 겨우 전공의 시험을 통과한 것뿐인데도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의사가 된 것처럼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시댁 어르신들이 줄줄이 데려와 종합검진을 받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엄마. 우리 아버님 정말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아버님과 육촌 당추지 어르신을 모시고 오기만 하면 나에게 종합검진비를 내라고 하시는 것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알아주실 겁니다. 부족하면 엄마가 알아서 돈 줄 테니까 형제들한테 자랑 좀 하고 싶어 하시는데 너무 잔인하게 행동하면 쓰겠다고요. 얼마나 많이 돼? 엄마가 돈을 주겠다고? 아니라고요. 내 카드 가져가서 결제부터 해드려야겠죠. 엄마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건강한 분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종합검진을 받은 적이 없으셔서 엄마는 정말 안달이 난다고 하셨어요. 엄마께서 돈을 내 어머님과 형제분들의 검진비를 지불해 주신다니 너무 마음이 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검진비를 지불하게 된다고 했을 때 엄마가 되신다는 것이요.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고맙다는 말은커녕 모든 일이 당신 아들의 덕이라고 말씀하셨다. 내 아들이 이 병원 의사인데 아무리 하며 시작하면서 허트 검사를 하겠어. 남들보다 약도 좋은 것을 쓰고 검사도 더 꼼꼼히 하겠지. 이게 다 잘난 아들 덕 아니겠느냐고 말씀하셨다. 아무리 우리 준사가 잘난 거야?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알지. 조카 덕분에 아주 내가 다 호강을 하네 이봐요. 의사 양반, 내 아들이 이 병원 정형외과 의사야. 그러니까 특별히 검사를 잘해줘야 해. 그 잘난 아들은 선배들한테 조인트를 깨며 쪽잠 자는 햇병아리 의사인데 아버지 눈에는 하얀 거탑의 장주혁급인 것 같았어요. 남편보다 선배인 레지던트 선생님한테 거만하게 명령을 하는데 옆에 있던 로 끝맺음하셨다. 제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요. 언제 터질지 모를 시험폭탄 같은 아버님과 형제분들을 모시고 종합검진을 받는 내내 저는 남편 선배님들께 연신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그런 상황으로 남편은 한동안 선배들에게 엄청 까였다고 하더군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야에서든 세력 싸움이 있는 법이죠. 대학병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실력만 좋다고 대학병원에 남는 것이 아니라 저도 남편 뒷바라지를 하느라 그 비싼 양주를 수도 없이 사다 날랐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교수 사모님들에게 눈도장 한번 찍어보려고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의 결혼식이나 환갑, 칠순 자리까지 쉼없이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목표하는 대학병원에서 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실력이 워낙 뛰어나거나 집안에 돈이 좀 있어야만 가능했거든요. 이제 남편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페이닥터뿐이었는데 그나마도 좋은 자리는 이미 다 차고 규모가 작은 병원들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김 교수님 말만 듣고 학교에 남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좋은 자리가 다 맞아 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 미치겠네. 자기 병원으로 오라는 선배들한테 이미 거절을 다 해놔서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을 꺼내기도 좀 그렇게 됐어요. 이러다 손가락을 빨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몰라요. 힘들게 의대 공부하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까지 밟았지만 취업 걱정을 하게 된 남편을 보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들인 노력과 돈이 몇 시간인지 생각하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없지 않았어요. 자리를 부탁하러 가던 남편은 평소 친하지도 않았던 선배와 동기들을 만나며 지치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퇴근 후 집에 가지 않고 대신 엄마의 식당으로 향했죠. 엄마를 도와 정신없이 서빙을 하면서 그 순간 동안에는 고민이 사라지니까요. 하지만 제 고민이 엄마에게는 분명히 드러나는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밥상을 덮으며 엄마가 다시 시작했어요.
내 남편은 아직도 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그것은 아니에요. 교수가 그의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말했더니 믿고 기다리던 중에 좋은 기회를 몇 번 놓쳤어요. 그래서 이젠 월급이 높고 복리가 좋은 곳으로 가려 하고 있어요.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의대 출신 명세 있어 알아줘. 하나 일할 병원 없겠지? 얌전하지. 이사방 실력은 어디서든 빠지지 않아. 근데 혜정아, 병원 차리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다는데. 요즘에 큰 병원이 아니어도 동네 작은 병원도 잘 되더라고. 엄마 다니는 정형외 과도 원장님도 그런 사람이야. 진료 시작 전에도 사람들이 병원 앞에 줄 서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 정차리기에 마땅한 게 없으면 개업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 중이야. 너는 어때? 개업 좋아하지? 병원장 소리도 듣고 버는 대로 다 가져갈 수 있는데 얼마나 좋겠어. 남의 시선도 신경 안 써. 근데 병원 차리려면 한두 푼 들겠냐고. 그동안은 남편 학자금 대출 갚느라 전세 보증금을 올려줘서 이래저래. 마이너스인데 개원인 아니라고요.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카운터로 가셔서 금고 밑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왔어요. 이 돈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서방이 쓸만한 사람이라도 하나 봐줘야 할 것 같아요. 부족한 만큼 대출 받아줄 수도 있으니까요. 엄마, 이건 노후 준비를 위한 자금이자, 이모들이랑 함께 살 타운하우스를 사려고 모은 돈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쓸까요? 지금 타운하우스가 문제라니 이모들이랑 사는 것은 지금 여기 사는 집에서 함께 살아도 돼요. 내 사위가 어려운 공부를 해도 쉬지 않고 잘 되게 하고 싶어 해서 타운하우스가 아닌 펜트하우스로. 난 필요 없어. 이서방, 일자리 때문에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이것 가져가서 평온하게 살아. 내 사위가 병원장이 되어 돈을 벌면 그때 장모 노후는 정말 책임자가 되어주지 않겠니? 이것도 노후에 대한 일종의 책이니까 잔말 말고 빨리 가져가자. 생각지도 않았던 엄마의 도움으로 우리는 서울 끝자락에 병원을 차릴 수 있었어요. 남편은 기왕이면 서울 중심 번화가에 병원을 차리길 원했지만 가진 돈이 여의치 않은 것도 그렇고 엄마의 조언에 따라 그곳으로 정했어요. 내가 가만 보니까 정형외과는 의외로 낙후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잘 되더라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몸을 써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나처럼 정형외과는 근처에 단골 병원을 두고 다니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았어요. 당장 팔다리가 아파 죽겠는데 옷을 차려입고 번화가 있는 병원을 찾아다니는 것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엄마의 말에 일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보다 중산층에서 그 이하층이 많이 사는 동네로 자리를 잡았어요. 아무리 외곽 지역이라고는 해도 병원을 차리는 데는 돈이 만만치 않게 들더라고요. 임대료, 인건비뿐만 아니라 의료 장비들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결국 엄마가까지 받아주셔야 했죠. 엄마가 평생 식당인을 해서 번 돈으로 연 병원이었고 남편도 저도 마음이 무거웠지만 어떻게든 빨리 자리를 잡아 엄마에게 보답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장모님 본가 시절부터 전 장모님한테 받기만 하네요. 미안한 사위입니다. 장모님이 해주신 병원을 반드시 번째로 키워놓겠습니다. 장모님 놓으시는 것은 사위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래서 남편. 말이 든든해지네. 병원에서 사람들과 상대하는 일이라 힘든 순간이 많을 것이라 생각돼. 의사가 기술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환자들의 몸에 난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환자들에게 따뜻한 의사가 되는 것이 좋겠어. 당신의 모든 재산을 들여다 붓고 사위병원을 지어준 엄마는 돈을 벌라는 말보다는 따뜻한 의사가 되어라고 말했어요. 엄마의 성격을 알지 못할 텐데 대학병원에서 얼마나 훌륭하게 환자들을 대했는지 모르겠어. 내 남편이지만 존경스러울 때가 많았다고 하면서 더 잘해낼 것이라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내 남편이 그런 의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어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제가 병원에 가서 수납일을 돕는 것을 고려했지만 병원이 안착할 때까지 고정 수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전에 있던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예상대로 병원을 열었을 때 처음 2달은 지출이 수입보다 많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서 잘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젊은 나이에 자신의 병원까지 가진 성공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병원은 엄마의 지원으로 차린 것이고 수입도 거의 없어서 그저 초심부터 떨어지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병원을 차릴 때 10원 한 장도 보탠 것 없이 병원을 열고 아들을 어깨에 올려 어깨를 가득 힘주고 있는 것처럼 여겼어요. 명절 때 시댁에 내려갔을 때 아버님이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러다니요. 자네 아들은 아직도 취직을 못해서 그러는 것이야?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말해야 했어. 그랬으면 내가 더 일찍 아들을 병원에라도 보내줬을 텐데. 그 전화번호를 좀 기록해봐. 내 아들이 내려온 김에 얘기해 줄 테니까. 아버님은 온갖 생색을 다시며 여기저기에서 취직을 청탁받아 오셨어요. 그렇다는 통에 나도 남편도 난색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자꾸 왜 그렇게 하시냐고 하시네요. 우리 병원 아직 자리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람을 추가로 채우는 여력도 없어요. 매달 은행이자도 장모님이 내주시는 상황인데 나는 누구나 도와주나요? 그렇군요. 아버님 말씀은 병원장 있지 편의점에서만 시급 못하게 받는 상황인데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나요? 병원이 자리를 잡으면 그때 도와드릴게요. 너무 답답해서 몇 마디 더 할까요? 거들었을 때 시댁 가족들 눈에는 그게 거슬렸어요. 어머, 옳기 언니 말이 가시가 있네.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돈을 못 번다고 가족들 앞에서 주는 거예요. 나가서 편의점 알바라도 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진짜 어이가 없네. 언니, 솔직히 언니 학벌에 우리 오빠 같은 의사를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 알죠? 고작 이름 없는 똥통 대학 나온 주제가 어디서 명문대 의대 나온 우리 오빠를 무시해 기가 차서 정말 아가씨. 내가 언제 이를 무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와 비교하면서 대학 아가씨한테 무시당할 정도로 못난 대학 아니에요. 아가씨는 그런 대학에도 못 들어가 놓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언니, 지금 나 대학을 못 나왔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나도 서울에서 살면서 언니처럼 학원도 다니고 가야 돼요. 했을 때는 대학 10번, 20번도 더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면서 우리 형이 기죽어 살지 말이 난 것 같은데요. 애초에 우리 형이 대학병원에서 나온 이유는 언니 때문이 아니었나요? 다른 사람들은 남편을 위해 노력하면서 인맥을 넓히고 로비하는데 언니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결국 언니가 내조를 못해서 우리 형이 대학병원에서 쫓겨난 거 아닌가요? 제 말이 맞아요. 아가씨,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억울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어요. 원성이 높아지자 아버님이 공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둘 다 그만해. 여자 목소리가 담벼락을 넘어서 좋을 게 뭐 있냐? 그리고 며느리야, 이참에 내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너희 집에서 우리 준석이 병원 차려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에 제가 아들이 그런 변두리 병원이나 할 사람은 아니지 않네. 병원이 잘 안 되는 건 위치가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 자리만 제대로 된 곳에 잡았으면 명문대 의대 지원을 내 아들이 마음고생할 일도 없고 동네 사람들한테 내 체면이 이상할 일도 없었잖아. 너희 친정에서 병원 해줬다는 게 우리한테 생색내고 싶은 모양인데 그것도 제대로 된 일을 해주고 해야 하는 건 아닌가 뭐. 너희 집 사정이 그 정도니 뭘 더 바라겠지만 아무튼 이번 일로 내 입장이 곤란해졌다는 것만 알아둬라. 한마디로 저희 엄마가 해준 병원이 당신 눈에 찾아주지 않으니 생색도 내지 말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정말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서울로 올라오는 내내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이런 일로 시댁 가게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만두고 싶어요.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것도 확정되었으니 내 월급에 의지하지 않아도 돼서 남편에게 퇴사하자고 말했더니 그렇다고요? 그래, 그럼 우리 막내를 서울로 부르면 되겠네. 안 그래도 곧 졸업하는데 취업을 좀 미루고 우리 집에 와서 주화 좀 보라고 하지 뭐. 막내 아가씨를 어떻게 키울 거야? 그리고 서울로 오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는 얘기야. 방도 하나뿐인데 여기서 어떻게 있을까?
안 그래도 집 문제로 상의하자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된 거 기회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내가 병원 다니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어. 그래서 병원 근처에 집을 찾아볼까 해. 그쪽은 여기보다 집값도 싼 편이니까 이 집 보증금에 돈 좀 더 불면 방 3개 가진 집도 가능할 것 같았어요. 애도 하루하루 이렇게 자랄 텐데 집에서 키우기에 힘들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부부는 병원에 신경 쓰느라 그동안 살던 집에는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신혼 때 구한 방 하나짜리 좁은 집에서 잠만 자는 생활을 해왔으니까요. 같은 서울이라고 해도 교통체증 때문에 출퇴근하는데 매일 3시간쯤 걸려서 남편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집을 병원 옆으로 옮기자는 말에는 동의했지만 이사를 하려면 당장 돈이 필요한데 우리 수중에 있는 돈은 엄마에게 갚을 돈뿐이었거든요. 병원 차를 때 주신 돈을 지금까지 여력이 안 되어 못 갚고 있었는데 이제야 일부만이라도 갚을 수 있게 된 건데 갑자기 집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모님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갚으면 안 될까요? 장모님이 당장 필요한 돈도 아니고 일단 집을 안정시키고 한 번에 갚아드리는 게 어떨까요? 조금씩 갚는 모습이 좋지 않을 뿐더러 남편의 말에 흔들리는 저 모습을 보면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 돈으로 병원비를 할 때만 해도 돈 생기면 바로 갚아야지 생각했었는데 돈이 좀 생기니까 내 집을 넓히려는 생각부터 나네요. 양심에 찌든다고 생각했지만 언제든 갚을 돈인데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남편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회사 복귀를 앞두고 막내 누나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이사를 할 때 신우이 방을 따로 고려해서 짐을 정리했기 때문에요. 신우는 간단한 옷가지를 만들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희 엄마는 집을 넓히려고 한다는 사실에 무척 기뻐하셨지만 신우이와 함께 살게 된다는 말에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너희가 필요해서 신우이를 부른 것이라지만 막상 살아보면 편하지 않은 일이 많을 거예요. 차라리 돈이 들더라도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더 좋았을까 싶어요. 베이비시터 비용이라면 엄마가 내줄 수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엄마, 우리 살림의 추가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왜 그 돈을 내주고 우리 병원 차를 때 빌린 돈도 아직 못 갚았는데요. 큰 신우와 달리 막내 신우는 내 말도 잘 들으면서 착해.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신우와 함께 사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은 엄마의 안심을 위해 노력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알지 못하는 막내한테요. 신우의 성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야 막내인 신우가 큰 신우보다 성질과 머리가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회사에 복귀하고 한동안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이제 20살이 된 신우에게 아이를 돌봐줘야 하는데 일을 맡기는 것도 많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신우이가 수시로 회사에 전화를 해서 회사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신우이는 일부러 어려운 일을 하려는 것부터 분유를 만드는 것까지 하나하나가 잘 되지 않았어요. 분유를 만들 때 정수기물을 사용하지 말고 포트에 물을 끓여서 만들라고 했는데도 귀찮다는 이유로 정수기물을 사용했어요. 추가로 설사한 아이의 경우에는 생명의 위험을 내포하므로 부주의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키지도 않고 대충 물티슈로 닦는 것은 기저귀를 채우며 피부가 엉망이 되기도 했어요. 아기 옷은 따로 세탁해야 하는데 어른 옷과 함께 섞어 세탁기를 돌렸고요. 그렇다고 매번 신우이에게 한 소리 할 수는 없어서 속으로만 끙끙거리고 있는데 결국 사고가 발생했죠. 우리 부부는 일하느라 집을 비운 사이 신우이가 친구들을 집에 불러 술판을 벌인 거예요. 친구들 중에 애가 있는 집에서 담배까지 피운 사람이 있었는데 애 이불과 옷까지 바이트해 놓았대요. 퇴근해서 집을 보니 정말 난장판이었고 배가 고프다며 울고 있는 고양이를 보며 술에 취한 신우이의 친구들은 헤매며 집안에 널브러져 있었다고 하네요. 이런 괴상한 광경을 보니 화가 폭발할 것만 같아요. 병원에서 달려온 남편을 부르러 갔습니다. 그는 그 꼴을 본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불쑥 지른 소리에 신이와 그 친구들은 자리를 털고 일어섰고 우리 부부는 당황하여 도망쳐 나갔어요. 혼자 남은 신우는 또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아기 분유도 제대로 먹였고 집안엔 담배 냄새가 가득했는데 베란다를 통해 아래 집에서 올라온 것이라고 변명했죠.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어리둥절하여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분유를 주려 하자 서둘러 빨아먹는 아기를 본 우리는 그런 거짓말이 왜 나왔을까 궁금해졌어요. 제가 또한 화가 나 말이 안 되었는데 남편은 막내 신우에게 소리를 쳤어요. 너 이따위로 내 조카를 본 게 맞냐? 라며 제발 지랑해주신 만큼 세울 것만 받아오고 맨날 이러니까 조카가 이러는구나 했습니다. 처음부터 너 이럴 줄 알았지? 내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너는 무슨 소리를 했어? 학원비를 모을 때까지 술과 담배를 끊고 열심히 할 테니 믿어달라고 했는데 넌 안 했다고? 혹시 너 여기까지 우리 모르게 애인이 있는 집에서 담배까지 피웠던 거야? 말해봐. 이게 진짠가? 오빠 집인데 절대 아니야. 담배는 오늘 놀러 온 친구가 핀 거야. 나는 이미 담배를 끈 지 오래야. 정말이야. 하지만 자기 동생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남편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신우이 방에 들어가 농이 M&A 사업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더니 거기서 담배가 세보론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다음날 우리 부부는 신우이를 다시 시골로 내려보냈어요. 막내 신우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어쨌든 오빠가 계약을 파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금 받은 것은 더 이상 들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미 다 사용했으니 다시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시던가이기 집에 가서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너 그 돈을 알바를 해서라도 갚아야 해. 안 갚으면 앞으로 너는 용돈도 없어. 결국 아가씨는 용감하게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당장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월급을 내고 주말까지 시간을 벌었어요. 그러고는 정신없이 베이비시터를 구하기 시작했죠. 다행히 대학 동기의 소개로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보, 아가씨에게는 월급을 시간당 300원 주기로 했었는데 내게는 150원 주기로 약속했잖아. 300원은 베이비시터의 시급보다 훨씬 더 높다니까. 센 건데 돈 아끼자고 아가씨 부른다면서 300이 웬 말이야. 그럴 거면 베이비시터를 쓰지 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아가씨를 써.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아무리 내 동생이 실수를 했다고 해도 할 줄 아는 것도 없다니. 내 눈에는 내 동생이 하찮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소중한 동생이라고 앞으로 말 가려가면서. 그때 처음 내 남편이 남처럼 느껴졌어요. 누가 봐도 신우가 잘못한 일인데도 자기 동생이라는 이유로 감싸고 도는 게 평소 내 남편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고 경원이 커나가자 남편은 점점 더 낯설게 변해갔어요. 한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사위처럼 굴던 사람이 명절 때도 어버이날 때도 핑계를 대가며 제 친정의 발길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돈도 모았으니 엄마에게 진빚을 갚아야 할 것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병원의 장비가 낡아서 먼저 바꿔야 한다며 장모님이 속건한 일이 아니니 천천히 갚자고 하며 의료기구 때문에 병원 리모델링 때문에 심지어 직원 월급 인상 때문에 등등 핑계를 대며 차일필 미루기만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 해가 지나자 이제는 핑계를 대기도 어려워졌어요. 오히려 뻔뻔하게 나와버렸죠. 어차피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당신이 받을 유산이겠죠. 그런데 그걸 굳이 갚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상속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당신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제발 계산을 먼저 해보고 말을 해주길 바라요. 뭐가 이익인지 판단이 잘 안 된다면 제 말을 듣고 가만히 계실지 생각해보세요. 과연 당신은 이런 식으로 나는 이제 돈을 만지니까 사람이었어. 올챙이적 생각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평생 식당에서 일하면서 나랑 당신을 뒷바라지 해왔어. 이제는 식당을 그만두고 이모들이랑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우리에게 돈을 들이자는 것 아니야? 엄마가 빌려준 돈을 갚자는 거야? 왜 그렇게 야박하게 굴고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당신의 집에서는 돈을 잘 쓰고 있잖아. 아버님께 연락할 때마다 수백 수천만 원씩 보내주고 있어. 내가 알기는 하지만 장남의 역할을 하는 당신을 세워주느라 모른 척했어. 그런데 왜 우리 엄마는 항상 받는 것 없이 주기만 해야 하는 거야? 나도 이젠 못 참겠어. 당신이 은행 대출을 받든 채를 쓰든 이젠 우리 엄마에게 돈을 갚아줘. 너무 늦은 것 같지만 이제서야라도 엄마에게 돌려주고 싶었어요.
매번 우리에게 돈을 쉽게 얻어가는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내 엄마가 피땀 흘려번 돈도 그 사람들 손에 들어가 버릴 것 같았거든요. 왜 나만이 나서서 우리 엄마의 정당한 지분을 찾아주지 않았는지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엄마가 건강 판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저는 병원에 찾아가 의사 선생님의 말로는 엄마의 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최대 한 해밖에 살지 못할 것 같다고 했어요. 장은 다른 종류의 암에 비해 생존율이 낮아서 기대를 갖는 것이 좋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평생을 일만 하면서 살아온 엄마였는데 이제 좀 편히 쉴 수 있게 된 마당에 이런 일이 닥치다 하늘이 무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늘보다 제가 그동안 엄마를 무시해왔던 탓이란 생각에 죄송해서 어쩌냐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문득 후회할 시간에 어떻게든 엄마를 살릴 방법을 찾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달려갔죠. 의사가 말한 엄마의 상태를 설명하고 이 분야에서 실력 있는 의사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얼마가 들던 우리 엄마를 좀 살려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랬더니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나이 들면 죽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야. 장모님만 두려는 게 아니야. 우리도 나이가 들면 다 죽어. 괜히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장모님의 생명을 소중히 하자고 말했어요. 요양병원에 넣어드린 그 정도 상태면 의사가 더 할 게 없으니 뭐, 당신, 그 말 진심이야? 쓸데없이 낭비해 누구를 요양봉안에 넣어야 하는지 생각하니 순간 뒷머리가 쭈뼛하다 내 눈앞에 있는 이 남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 정말 사람 맞아? 너, 의사 맞아? 사람의 목숨을 이해하는 게 이런 개판인 새끼랑 어울리는 게 어렵네. 너는 의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거지. 넌 그냥 개새끼야. 우리 엄마가 널 어떻게 사랑해 주었는데 내가 이런 짓을 하니 마음이 상해. 너는 학비 없어도 의대를 포기하려 했을 때도 우리 엄마가 도와줬어. 너를 대학병원에서 잘려서 오일이 되었을 때도 우리 엄마가 재산을 다 털어서 병원비를 냈어. 이제 그 병원장이란 자리를 만들어두고 널 어떻게 챙겨줘야 할지 몰라. 뒷받침 없이 미련을 품지 말고 병이 들어서 치유가 불가능해서 요양병원에 넣어야 한다는 말에 너는 어떻게 하냐.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만 환자들 마음을 이해해줄 따뜻한 의사가 되라고 하셨지만 넌 그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구나. 너가 이런 마음이라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넌 늘 받기만 하고 갚지 않아서 이제라도 주는 것을 빼앗아야겠지. 우리 이혼하면서 그동안 우리 어머니가 해준 것을 다 돌려주라고. 너는 제정신이냐? 지금 원한다면 누가 손해인지 몰라. 장모님한테 빌린 돈은 내가 주겠다. 대신 그 돈을 주고 나가 내 아들도 둘 틈 없이 모르게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너는 머리도 좋은 것도 못하니 우리 병원에 누구인지 몰라. 우리 어머니가 밥 장사만 잘하는 것만은 아니었네. 이런 때가 오리라는 생각에 명예 차릴 때 모든 것을 내 명의로 해주셨기 때문에 돈이 불편하다고. 아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결국 그 남자는 쫓겨날 사람이고 갚을 돈도 없을 거니까. 그래서 그의 월급을 모아둔 것으로 보면 남은 월급은 너희 집에서 내가 너희 집에서 뺏어간 돈을 제외하면 얼추 일치할 거야. 너와 내 사이의 돈 문제는 이 집에서 반반으로 나누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야. 아, 병원에 가면 당장 직장도 없고 어쩌면 그가 진 거지만 병원도 없는 아빠가 아이를 어떻게 따라갈지. 나는 지금 직장도 있고 안정된 병원도 있으니 내 아들은 내가 돌봐야겠다고 이제야 상황을 파악했어. 남편은 병원 운영을 강조하며 나를 설득하려 했어. 야,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나 없으면 이 병원이 돌아가지 않아 환자들이 와서 나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병원을 운영해? 내가 의사야. 이 체계로는 환자를 처리하지.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네 뒷바라지 때문에 알아둔 의사들도 많아서 페이닥 다 구하는 일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의사 가운 입고 어깨 힘들 줄만 알았지만 한테 고개 숙이고 관계를 이어갈 노력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니? 그런데도 지금까지 인맥 유지하면서 협회에서 소외되지 않은 게 누구 덕인 것 같아. 나가 뒤에서 너를 내조해서 그런 거야?
그렇지만 그 고생이 헛되지 않았어. 너랑 헤어지는 마당에 나한테 이렇게 든든한 백이 될 줄이야? 그리고 그 백으로 너를 하나의 바닥에서 매장시키는 일도 아니니까? 앞으로 나한테 함부로 굴지 마. 어디서 페이다 하라도 하고 싶으면 알았어. 여자가 하늘 품으면 5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그동안 남편한테 쏟아보았던 정성은 싸늘한 복수가 되어 남편한테 고스란히 됐어. 전달받았습니다. 그동안 병원에서 남편을 빼내고 시댁에 도망쳐간 돈과 우리 어머니에게 빌렸던 돈을 하나하나 계산해 돌려받았고 남편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친권은 가져올 수 없지만 양육권은 제가 책임지게 되었어요. 이혼 시에는 우리가 함께 살았던 집을 나누는 정도로 결국 남편이 이혼 후 가져가는 것은 월세와 보증금 정도에 불과했죠. 이혼 후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우선은 어머니를 모시고 치료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페이닥터를 고용하여 병원 운영을 지속하면서 양평의 타운하우스를 구입했어요. 그곳은 공기가 맑아 어머니와 이모들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곳이랍니다.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차를 타고 통학시켜주고 있는데 다음 학기부터는 학교에서 저희 집 근처까지 통학버스를 운영한다고 해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일을 그만둔 뒤 동생들과 함께 한 집에서 살게 된 엄마는 전보다 훨씬 많이 웃게 되었어요. 집 근처 들판에서 쑥을 따다가 쑥버무리 해먹고 이모들과 둘러앉아 화투도 치고 운동도 하면서 우리 아들과 동네 산책도 다니니 건강 상태도 전보다 훨씬 나아졌나 봐요. 의지를 잃지 말고 끝까지 버티라고 하시더군요. 엄마는 항암 주사를 받으면서도 날마다 많이 힘들어 하시지만 그래도 아직은 꾸준하고 이겨내고 있어요. 생명을 살리려는 의지가 강한 분이 이기실 수 있어요. 그건 저도 엄마를 생각하면서 받아들입니다. 동의하고 늦은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엄마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 다행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더 애틋하고 따뜻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에 답변을 남겨주시고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